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재풍 변호사입니다. 유재풍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오늘은 스토킹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스토킹 아시죠? 싫다는데도 불구하고 따라다니거나 길을 막거나 뭐 자꾸 말을 걸거나 이렇게 하는 행위가 스토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스토킹을 하게 된 이유는 뭐 일단은 상대방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또는 극단적으로 정말 그 사람 괴롭히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싫다는데도 이렇게 자꾸 하는 사람 막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이제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가지고 처벌이 됐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여기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가볍게 처벌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행위가 너무 빈발하고 또 심지어는 성폭행이라든가 살인이라든가 이런 흉악범죄와 연결이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즉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인데요. 일명 스토킹 처벌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특별법에 의해 스토킹 행위를 엄하게 이제 처벌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이 될까요?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서 접근을 하거나 따라다니거나 길을 막아서는 행위입니다. 즉, 그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가족, 동거인, 그 사람의 길을 막거나 따라다니거나 접근하는 행위. 이게 스토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분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또는 몰래 지켜보는 행위. 이런 것들도 적발이 되면 스토킹 행위가 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요즘 유행하는 SNS, 즉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글이나 말이나 부호나 음향이나 그림, 영상, 화상 이런 것을 도달하게 하는 걸 보내는 거죠. 싫다는데 이런 행위. 또는 직접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물건 등을 누구 갖다 보내는 거예요. 그 집으로. 또 그 주거 등의 물건을 놓고 가는 행위. 거꾸로 주거 등 그 부분에 놓여 있는 물건을 부수는 행위. 물론 이건 뭐 자칫하면 재물손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행위 등이 모두 스토킹 행위로 봐서 이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량이 얼마나 되냐고요? 좀 어마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기에 나아가서 200시간 이내의 범죄 예방 수강 명령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8시간씩 수강 명령하면 200시간이면 며칠을 해야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래서 200시간 이내에 수강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량이 굉장히 높죠. 또 이제 경찰관이 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처벌을 경고하고 또 분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를 분리시킬 수가 있고요. 또 바로 범죄 수사를 할 수 있고 접근 금지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할 때에 흉기 등을 이용하는 경우는 또 가중처벌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이 법이 시행되는 2주 만에 경북경찰청 같은 경우는 1명 구속하고 20명 입건했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는 헤어진 연인 차에다가 위치 추적키를 반복적으로 부착해 따라다니던 남성이 이 법에 의해 가지고 구속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는 시행 열흘 만에 신고 건수가 1330건, 그래서 하루 평균 111건, 종전에는 24건이었었는데 그거에 4.6배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 잘 알고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반드시 112에 바로 신고해 가지고 보호를 받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살아가는 이야기, 오늘은 소망 목록과 할 일 목록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거 아시죠?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적어놓는 목록을 갖다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2008년도에 미국에서 나왔었는데 잭 니콜슨이라는 배우하고 모건 프리먼, 아주 유명한 배우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주연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암병원에서 만났어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래서 둘이 의기투합해 가지고
지금까지 못 해왔던 거. 한 사람은 좀 이제 자동차 수리공이었고 한 사람은 아주 백만장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잭 니콜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돈이 많으니까 야 우리 같이 하고 싶은 거나 좀 하러 다니자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적어가지고 그 목록을 적어서 이를테면 뭐 고공낙하 또 레이싱카 아니면 뭐 막 요트를 타고 다니는 거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을 막 하고 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반추해보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 다음부터 이게 버킷리스트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유행해서 책도 나오고 또 이제 하고 싶은 목록을 적어가지고 하나하나 이뤄나가면서 꿈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 유행이 됐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뭐 그런 거 적어 놓으신 거 있으시잖아요. 뭐 무슨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 텔레비전 본다거나 아니면 여행을 다닌다거나 할 때 내가 어디 가고 싶어? 뭐 하고 싶어? 그러면 적어 놨다가 한번 해보기도 하고 또 그 장소에 또 갔다가 또 다른 꿈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버킷리스트인데요. 우리말로는 이제 소망 목록이라는 걸 하기로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할 일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 매일 해야 될 것들을 이제 메모하고 이런 것을 갖다 할 일 목록이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할 일 목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분주하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다녀온 직후에 제 책상에 앉아서 그날 해야 될 일들을 좀 적습니다. 물론 제 휴대폰에 이제 캘린더가 있는데 거기에 그 계획표 재판 일정이나 또는 무슨 뭐 다른 일정들이 쭉 적혀 있긴 한데 그날 아침마다 떠오르는 것들을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그 휴대폰에 있는 그 할 일 목록과 견줘 보면서 그 메모지를 갖고 아침에 출근해서 다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챙겨보고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대로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뒤로 밀리기도 하고 또 뭐 바로바로 처리를 하려고 하지만 이렇게 할 일 목록을 갖고 있고요. 더군다나 요즘은 이제 11월 달이 되다 보니까 거의 1년이 다 갔는데 못한 일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또 할 일 목록을 많이 적게 됩니다. 내가 뭐 연초에 계획했던 거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적어가지고 하여튼 해가 가기 전에 마쳐야 되겠다 이렇게 노력 중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망 목록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좀 균형 있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할 일 목록도 중요하지만 또 소망 목록도 중요합니다. 일생을 살면서 하고 싶은 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해야 될 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도. 네, 고맙습니다.